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국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고 답했지만 야당은 탄핵 사안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화했을 때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압수수색 나온 검사는 자기의 소속을 밝혔습니다. 특수 2부 아무개 검사입니다. 자, 조국 장관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 개입이나 지휘가 아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아내가 매우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건강을 배려해달라 이런 부탁이었고 이것은 인륜의 문제다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압수수색의 충격으로 119까지 부르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전화해서 신속히 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고 심히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아내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119를 부를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인륜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부적절한 외압으로 봐야 할까요?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장관이 했던 그런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니 일체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아까 답변했던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번 유념히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도 그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 한다면은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자, 오늘 패널들께서 어떻게 의견을 밝히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인륜이냐 외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쟁점이 있는 토론이라면 서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지원 교수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에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관용과 이런 배려들이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전 통보도 전혀 없고 기띵도 없이 그리고 또 장관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들이닥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상당히 놀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근한 남편이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장관이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가 그따나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압수수색에 나온 검사한테 조금 천천히 좀 한다든지 좀 사정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문제는 그 눈물 뒤에 주먹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인사권을 진 이 법무부 장관의 저 말 한마디 자체가 담당하는 지금 그 현장에 나갔던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금 이 검찰의 생각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지금 이 논란이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실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공과 사를 지금 구분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좀 확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이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 템포 더 한숨을 고르면서 생각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 교수 입장을 만약에 정리한다면 예.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저는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인륜에 가까운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측면도 저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희정승입니까? 아니, 황희정승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러한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 두부 모자르듯이 그러니까 인륜이냐 아니면 뭐 외압이냐 이렇게 딱
이렇게 못 자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사안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이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이 출근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요? 저는 그 몇 가지 점에서 위법함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장관입니다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팀장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부부장한테 전화를 한 것은 상급자의 지시 내지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압수수색한 곳은 정경심 씨만 사는 곳이 아니고 조국 장관 본인이 같이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압수 대상 목록에 정경심 씨와 관련된 것만 있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신속히 해라 얘기하는 거는 명백하게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거기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그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검사와 평검이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법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제가 또 한편에 법무부가 변명하는 것보다도 예. 지금 법무부가 요청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고발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을 하자고 당당히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검찰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이 사건을 고발 처리를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검찰이라는 말씀은 그 팀장, 부부장이 피해자죠. 이번 사건 전화 그렇죠. 통화와 전화 통화한 관련해서 사건. 이것이 직권남용일 경우에 피해자가 검찰이 됩니다. 예. 그 피해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무부는 당당하게 그러면 우리 특검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법 의결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게 고발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예. 조 장관을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법무부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정태근 의원께서는 분명한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두 분 변호사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법 얘기하셨으니까 법 얘기할게요. 예. 이게 뭐 올바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직권남용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청법 8조를 내리는데 저는 검찰청법 8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하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전제가 뭐냐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느냐 여부겠죠. 수사 지휘권이라는 거는 뭐 어디를 수사해라, 수사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마쳐라 이런 얘기지 신속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수사 지휘권이 행사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보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면 이제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뭘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거,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안 했는데 하게 만들거나 내가 하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보통 우리 다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보통 가정집에 한 2시간이면 압수수색 하거든요. 물론 뭐 절차상 영장을 2번 받았다고 하지만 11시간이나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에는 민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일단 검찰청법 8조의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 통제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지휘권을 주는 거죠. 지휘 감독권을 주고 다만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의 그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은 해라.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어떤 법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만 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지휘하지 마라. 뭐 교통법규 위반 사건을 단속을 엄밀히 하라. 이런 지시는 내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건은. 근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압수수색은 수사의 한 일종입니다. 수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 신속히 하라라는 빨리 하라라는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라서 부적절하고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장관이 어떤 그 특정 목적,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일륜적 목적 하에 남용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를 떠나서 어쨌든 구성 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해당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수색 직후거든요. 시작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119를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게 했거나 현장 그 검사들이 또는 아픈데 병원을 못 가게 했거나 또는 뭐 만연히 그냥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항의 차원에서 전화를 바꿔서 바꿔받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법무장관이건 남편이건 간에. 근데 이건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빨리 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정 조치가 아닌 거죠. 부탁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며 또는 외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그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근택 변호사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휘가 되려면요. 어느 정도 뭔가 하려는 걸 그러니까 방침을 정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저희들도 뭐 압수수색을 하면 빨리 끝내주십시오. 얘기는 다 합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늘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근데 변호인이 부탁하는 거하고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지금 아마 두 개의 위치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조국 장관의 집이기도 하죠. 어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 집이기 때문에 본인의 물건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단 말이죠. 물론 변호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은 길어지게 되면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뭐 수사 절차라든지 이게 저희들 조사처 가면 가능한 빨리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 걸 못했거나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더 보태도 될까요? 만약에 행자부 장관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자부 장관이 경찰관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크니까 조사 빨리 끝내라. 신속하게 처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압수수색하고 말씀드리는 건 조사를 동시하지 뭐냐면 마시고요. 행자부 장관은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별 검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경찰관한테 내 아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빨리 처리해. 그럼 이게 위법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인륜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사하는 거하고 사실은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은 안정이지만 압수수색하는 건 좀 다르죠. 본인 집에 만약에 경찰청장이 본인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검찰한테 만약에 압수수색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제가 보기에 외압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부적당해요. 왜냐하면 조사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 수사 절차를 뭐 한 달 내에 빨리 끝내달라 이런 거는 뭐 가능하다고 쳐도 압수수색은 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얼른 끝내달라. 뭐 얼른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신속히 끝내달라라고 이렇게 장관이 근무 평정권 갖고 있는 장관이 그다음에 검사 적격심사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권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회 구성권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부장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늘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전화로 나 장관인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뭐 신속히 끝내달라 아니면 신속히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그 검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뭐 그 진위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국 장관의 얘기는 본인 집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부인이 지금 나 지금 굉장히 아프다 아니면 문제가 있죠.
뭐 119에 실려갈지도 모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남편으로서 아니면 본인 집에 압수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압수할 걸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촉박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정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검찰에서 이게 좀 문제 있다라고 봐서 그냥 원칙대로 한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변호사 의견 들어봤고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당시에 이제 조국 그 후보자 시절이죠. 예. 통화를 했던 것 가지고 한번 논란이 유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거인멸 교사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도 좀 아쉬웠던 거는 그때도 정경심 교수가 통화를 하다가 그걸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 앞두고서 어쨌든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 논란이 굉장히 청문회에서 거세질 거고 분명히 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화를 했던 게 좀 아쉬웠어요. 예. 그 공인으로서의 어떤 경각심 판단력 이런 거에 분명한 아쉬움이 있고 어제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부인이 전화가 와서 또 말도 잘 못 이어갈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다면 당연히 걱정이 됐을 거고 또 이게 먼저 전화를 수사팀장한테 건 게 아니고 부인 전화를 통해서 바꿔가지고 통화를 한 건데 그조차도 이런 논란을 분명히 이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게 과연 검찰청법 위반이거나 무슨 탄핵의 사유가 되거나 혹은 수사주의라고 볼 수 있거나 그건 좀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뉘앙스라는 게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제 그 상황에서 위축을 받느냐 위축을 받지 않느냐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보면 영장을 두 차례나 변경해 가면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리고 뭐 지나치게 장시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비판이 오히려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 그런 장관의 그 통화 내용으로 인해서 수사팀이 위축되거나 이랬다면 당연히 수사팀도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검찰총장한테도 혹은 상급자한테도 보고가 안 됐어요. 저 상황이. 오히려 엉뚱하게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적절했다고 지적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무슨 그 수사지휘를 장관이 한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건 저는 좀 오버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예.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위법이라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최경철 의원은요? 조국 장관이 인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잘하신 겁니다. 그 인륜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기 부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처지에 대해서 당연히 남편으로서 보호해 줄 가치는 있는 겁니다. 인륜이나 아량이나 포용이나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께서는 한 여인의 남편이기 전에 장관입니다.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 압색이 들어왔다면 전화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당연하죠. 그건 동물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화를 끊으라. 내가 그 전화를 받을 수 없는데 당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 말을 하고 끊는 것이 맞죠. 그것이 장관입니다. 공직생활을 민정수석부터 공직생활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생활은 공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서울대 교수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결국 상식에 대한 훈련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표창장 문제도 불거졌고 자기 딸을 부인의 학교에 보내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도 우습고 여러 가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우리 장관께서 조금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의 전화기를 뺏었습니까? 전화기를 이미 제출받아서 그 전화기에 있는 내용 다 보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조사를 했습니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전화 하지 마라. 당신 권한에 넘치는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서 부부장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6분 패널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차재원 교수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전화를 받은 팀장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11시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엿을 먹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 측에서 노적으로 11시간을 끌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당시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하는 대상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견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추가 영장을 받아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조국 장관이 그날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했던 이야기, 압수수색 당하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이 일반 국민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그 억울했던 심정들을 아마도 이번 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끼기는 아마 처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저는 뭐 이 조국 장관을 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그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들이 좀 더 그러니까 부족했던 그간의 모습들이 이번에 좀 드러난 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일찍 끝낼 걸 전화했다고 일부러 끌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대부분 끈 거는 뭐 영장 재발부하고 변호사 오고 뭐 추가 영장 발부하고 이런 건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피의자 내지는 피고발인의 위치에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검찰한테 신속히 끝냅시다. 이럴 수가 있나요?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들은 지금 부글부글 할 겁니다. 아니, 장관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그 담당 검사한테 전화 걸어서 신속히 처리해라.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국 장관 들어서면서 이 조국 법무부의 이중잣대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장관 취임하자마자 벌어진 일이 법무부의 차관과 검찰국장이 사실상의 수사 지시를 대검에다가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했다는 얘기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수사에서 윤석열 배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건도 정확하게 그러면 조국 장관을 감찰해야 되는 문제예요. 법무부가 입장을 얘기하려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좀 법무부가 나서 저걸 왜 변명하고 있어요? 예, 압수수색 좀 길어진 것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11시간은 좀 길었죠? 저는 압수수색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혹시 가정집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걸린 전례가 있을까요? 긴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예. 변호사 올 때까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모르지만 기다려주고 예. 전화 통화도 뭐 하고 예. 식사 시간도 또 이렇게 맞추고 이게 과연 불이익일까요? 이익일까요? 이거는 압수수색 당하시는 분들한테 결코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대한 편의를 봐주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이런 그 배려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불이익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제 실제 압수수색을 한 시간이 모르겠어요. 컴퓨터에 뭐 USB로 그걸 다운받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시간 갖고 꼭 판단할 건 아니고 하나만 더 말씀 올리면 예. 아까 인륜 말씀하셨는데 공감은 되죠. 어느 가장이 다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법무장관의 신분으로서 인륜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 충돌 방지 의무인 우리 법 체계에 비춰볼 때 공직자가 좀 하실 말씀은 조금 부적당하다. 이렇게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뭐 제가 보기에 아마 영장 발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영장 발부했을 때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하거든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거를 마치 뭐 특혜 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이 없다. 그럼 하지 말아라. 당연히 권리입니다. 그럼 그런 이의제기했을 때 그럼 검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재발급하거나 아니면 안 갖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조사를 가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가든지 가면 의례적으로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뭐 외압으로 생각해서 할 걸 안 하거나 이런 수사관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식사 문제는 사실은 이게 큰 논란이 될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뭐 밥을 먹었냐 안 먹냐 중요한 건 아닌데 대부분은 안 먹고 그냥 진행하는데 아마 뭐 그냥 그 정도는 서로 간에 어떤 편의를 봐준 거지. 그럼 뭐 밥 먹고 안 먹고가 제가 보기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박원석 의원. 그 압수수색 시간이 가정집 치고는 조금 이례적으로 길었던 거 아니냐. 길었던 것 같아요. 45평 아파트라고 하는데 통상 뭐 한 2시간이면 압수수색 다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사 개시 이후에 27일 만에 들어간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 혐의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했을지도 좀 의문스럽긴 한데 압수수색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걸 두고서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그게 조국 장관 부인이 갑질을 해서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압수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길어졌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검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2차례나 영장 변경을 해가면서 그렇게 보면 이 당사자는 압수수색 대상자는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자기 주장을 했고 변호인 입회도 요구하고 또 압수물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하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그런 이의 제기 속에서도 영장을 변경해가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다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진 게 누구 책임이냐 이걸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따져볼 쟁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조국 장관이 전화한 것, 이거 인륜의 문제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위법한 외압이냐 하는 부분 따져봤는데요. 그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